안녕하세요. 돌아온 환경교육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환경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이 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이 활용되고 있나, 또 다양한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나 배웠고, 여러분도 직접 아이디어를 내보라고 했었죠. 네, 그런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아이디어를 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대로서 이 미래 시대의 우리가 어떻게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갈 지구와 같이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진 볼까요? 이 돌고래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저 바다에서 살면 안 되나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돌고래는 원래 바다에 사는데 왜 바다에 살고 싶어 할까요? 맞아요. 이 밑에 수족관 속 생활이란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니 수족관에 살고 있는 돌고래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돌고래 쇼를 보러 수족관에 간 적 있나요? 그 돌고래 쇼에 가면은 돌고래들이 먹이를 먹고 헤엄도 치고 링을 뛰어넘고 하면서 이런 재밌는 돌고래 쇼를 수족관에선 하곤 합니다. 근데 이런 쇼 뒤에는 사실 돌고래 쇼 훈련을 위해서 하루 종일 연습을 하고 있는 돌고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돌고래는 원래 평생 헤엄쳐도 끝이 없는 바다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수족관이라는 아주 작은 공간에 갇히게 되는 거죠. 우리 지금이라 비교하면 사람으로 따지면 편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작은 방 안에 갇혀서 평생 살게 되는 것이랑 비슷할 수 있겠죠. 선생님, 저 요즘 방에만 하루 종일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 또는 코로나가 힘들었잖아요. 우리가 작은 방에만 갇혀 있는 것이 참 답답해서 그래도 우리는 산책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이 친구들은 자유롭게 거닐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당연히 스트레스가 많아서 돌고래들은 야생에서 살면 4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족관에서는 4년밖에 못 살아요. 엄청 10분의 1의 그러니까 10분의 1의 수명이 줄어든 거죠. 우리 인간들은 돌고래가 일찍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새로운 돌고래를 바다에서 데려옵니다. 이렇게 끝이 없는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돌고래를 구해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또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원의 동물들 중에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거나 벽에 머리를 박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해요. 원래 살던 산과들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에 걸린 동물들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벽에 머리를 박는 그런 행동들이. 그래서 요즘은 이사이하마 동물원 같은 곳들은 원래 살던 것과 최대한 비슷하게 동물원을 꾸미고 동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동물원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 동물들이 갇혀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 중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나요? 물론 이렇게 자유롭게 동물들을 해준다 하더라도 인간과의 너무 많은 접촉이 있어서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이 아니라 평생을 이렇게 방 가운데서 갇혀 산다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할지 생각해 봅시다. 자, 다음은 코로나와 일회용품에 대한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일회용품 사용 안내,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따라 한시적으로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 익숙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잔뜩 늘어났어요. 자, 지금은 영상 두 개를 볼 건데요. 첫 번째 영상은 아까 우리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에 대한 영상입니다. 제목은 20년 만에 바다로 간 돌고래가 사육사에게 돌아온 이유인데요. 돌고래 쇼에 참여하는 돌고래에 대한 영상이니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손잡을까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 동네에 가요. 편한 미소를 지어주세요. 너는 꽃잎처럼 내 맘에 사뿐히 내려앉도록 바람결에 스쳐갈까. 내 맘에 심어질까. 너에게 주고만 싶어요. 사랑을 말하고 싶어. 사랑해요 그대.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모든 눈물 닦아주고 싶어. 어서 와요 그대. 매일 기다려요. 나눠줄게요 많이. 그대를 위해 많이. 많이 있을게요. 그냥 아싸라게 그냥 깨끗하게 뒤져돌아보지 않고 분위기가 또 좋으니까 개운하지 않네요. 얼마나 사랑하는데 오늘은 안아줘요. 왜 자꾸 놓아주려 해. 놓아주려 해. 바람처럼 사라질까. 내 마음을 채워줄까. 나는 너를 보고 싶어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사랑해요 그대. 있는 모습 그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다시 자연 속으로 돌아가는 모습인데요. 이렇게라도 해주는 것이 다행이면서도 그럼에도 이런 대우가 아닌 더 학대를 당한 동물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봅시다. 다음은 코로나 시기에 쓰레기 일회용품이 많이 나온다는 영상인데요. 출처는 연합뉴스인데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났죠. 우리가 편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일회용품인데 사실은 머그컵이나 그릇도 설거지를 하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손을 씻으면 세균이 사라지듯이 그릇도 씻으면 안전한 거죠. 우리가 한순간의 편함으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겨나지만 플라스틱 쓰레기는 썩는 데에만 해도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30분 편하자고 500년 동안 안 썩는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일회용품을 최대한 덜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부득이하게 배달 음식을 먹게 된다면 일회용 젓가락이나 숟가락은 빼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볼게요.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플라스틱은 한번 만들어지는데 썩는데 500년이 걸립니다. 인류 최초의 플라스틱은 1869년에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썩지 않고 지구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썩지 않고 영원히 지구를 돌아다니게 되는데 바다를 통해 흘러들어간 플라스틱 쓰레기는 태평양 한가운데에 쓰레기 섬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사진처럼 동물이 먹이인 줄 착각하고 아기 새에게 지금 전달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먹은 플라스틱은 소화가 과연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동물의 우리 사람의 위처럼 동물의 위의 벽에 붙어서 소화가 안 되게 하고 목을 막히게 하는 등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오른쪽 사진은 죽은 새의 뱃속에 가득했던 플라스틱 사진이에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이렇게 많은 생명들을 그리고 자연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 안타깝죠? 혹시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혹시 풍선 날리기 해보았나요? 아마 어릴 적에 뭐 놀이공원이나 아니면 생일 파티 할 때 풍선 한 번쯤은 날려봤을 수도 있는데요. 결혼식장 또는 뭐 이렇게 결혼식장 가서도 했을 수도 있고 생일 파티 가서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렇게 날아간 풍선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어느샌가 날아다니다가 다시 바닥에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놀았던 즐거움은 사실 한순간이고 풍선 쓰레기는 500년 동안 하늘과 바다를 떠돈 후에 바다 동물이 그걸 먹거나 몸에 걸려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처럼 풍선으로 인해 바다 동물이 죽을 확률은 40%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순간의 즐거움과 바다 동물의 생명 중에서 어느 쪽이 중요할까요?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다음은 스마트폰의 진실에 대한 주제입니다. 스마트폰, 여러분은 핸드폰이 있나요? 선생님은 핸드폰을 지금 사용한 지 약 2년 정도 되었고, 부모님과 여러분은 핸드폰을 바꾸는 주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선생님의 경우에는 예전에 썼던 핸드폰을 모두 책상 서랍에서 잠자고 있어요. 재활용도 안 되고 어디에 버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것도 바로 쓰레기라고 합니다. 전자 폐기물이라고 하는데요. 사용 가치를 잃어서 폐기된 전자 제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연간 1년에 4천에서 5천만 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기술과 자원이 필요한다는 것 알고 있었나요?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알루미늄, 텅스텐, 인듐, 갈륨 등이 들어가고 자원을 가공하는데 사용하는 에너지는 968테라와트시라는 큰 양입니다. 이렇게 에너지와 지구 자원을 이용해서 만든 스마트폰을 우리가 오래오래 사용한다면 그만큼 값어치가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평균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2.7년마다 핸드폰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들은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거죠. 스마트폰을 자주 바꾸지 않는 것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업들 또한 오래 사용해도 고장나지 않고 재활용이 가능한 핸드폰을 만들려고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고요. 정말 우리 생활 곳곳에
환경과 밀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다음 주제는 재활용, 재사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일상 속에서 환경보호 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빈 병들은 우리가 재사용하는 거예요. 재활용이 아니라 재사용하는 겁니다. 빈 병을 재활용하는 것은 녹여서 새로 만든다는 건데, 빈 병 재사용은 씻어서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 첫 번째 재활용 같은 경우는 많은 에너지가 사용돼요. 하지만 재사용 같은 경우는 씻고 소독해서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씻어서 재사용하면 소나무, 묘목 한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병을 씻어서 사용하는 게 나무 심는 효과가 있다니 대단하죠. 이렇게 깨끗이 씻어야 재사용이 가능한 거겠죠. 그 팁을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첫 번째, 음료를 마시자마자 병을 씻고 말리는 겁니다. 오래되면 잘 안 씻겨 나가거든요. 두 번째, 다 마르면 뚜껑을 닫습니다. 세 번째, 마트에 가서 빈 용기 보증금 제도로 용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서 빈 용기 보증금 제도가 무엇인가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다음 쪽에서 더 자세한 설명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바로 겉면의 빈 용기 보증금 라벨을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 소주병이나 탄산 청량음료 같은 경우는 100원, 맥주병 같은 경우는 130원. 그런데 이 유리 같은 경우는 이런 빈 용기 보증금 라벨이 없는 걸 보이죠? 이것 같은 경우는 빈 용기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병의 크기마다 가격이 각각 다른데요. 일주일 동안 모아서 마트에 가서 돈도 받고 환경도 보호하고 내 마음도 뿌듯하고 운동도 되고, 이렇게 마트에 가는 운동도 되겠죠. 일석삼조겠죠.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증금이 상승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환경부의 정책에 맞춰서 우리도 함께 도울 수 있는 시민들이 되면 좋겠죠. 이렇게 수문 곳곳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네요. 다음은 프리그스캄 vs 탁슈크르트 여행과 환경입니다. 여행과 환경이란 주제인데요. 제목, 발음하기 너무 어렵죠. 영어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스웨덴어입니다. 유럽에 있죠. 프리그스캄 뜻은 바로 비행기 여행의 부끄러움입니다. 왜 비행기 여행이 부끄러울까? 한번 볼게요. 최근에 스웨덴에서 벌어지고 있는 운동인데요. 비행기를 한 번 타면 기차 타는 것보다 이산화탄소를 20배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운행이 온난화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나라를 가려면 비행기를 타는 게 무조건이지만 이렇게 유럽 같은 경우는 다 붙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붙어져 있는 육지를 통한 여행을 갈 때 비행기가 아닌 기차를 타자라는 운동인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탁슈크리트는 뭘까요? 이거는 바로 기차 여행의 자부심이라는 뜻입니다. 비행기보다는 느리지만 친환경 여행인 거죠. 요즘 스웨덴에서는 비행기보다는 기차를 타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행 가는 게 여러분 혹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줄 혹시 알았나요? 여행을 가지 말자는 게 아니고 비행기를 타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비행기 여행이 환경오염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리지만 여유 있게 친환경 여행을 하자라는 것이죠. 여행이라는 것이 급하면 여행도 그 묘미를 잃게 되니 우리 여유로운 여행을 한 번쯤 해보면 어떨까요? 기차 여행을 가는 친구들의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 있는 거니까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요. 코로나가 얼른 끝나서 행복하고 환경을 존중하면서 여행을 갈 수 있는 시기가 얼른 오기를 선생님도 작게 빌어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두 차시에 걸쳐서 환경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가 일회용품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동물원에 가는 것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좋겠죠. 아니면 동물원에 가서 동물들을 놀리거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실천 사항일 거고, 핸드폰을 자주 바꾸지 않는 것, 그리고 빈병 재활용을 재사용하는 방법, 여행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굳이 시간은 주지 않을게요. 그러나 배운 공책 또는 스스로 다짐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번 주에는 환경을 존중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일상생활, 작은 변화 하나를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작은 변화 하나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아주 훌륭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안녕.